있습니다. 75세 남자,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23번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15, 16번 부위는 블루 다이아몬드, 24, 25번 부위는 아리, 하악 결손 보는 임플란트.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15, 16번 부위는 리치 포기무. 고맙죠, 엄청.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 24, 25번 부위는 여기 레비알 쪽에 많이 꺼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여기는 기존의 임플란트, 여기는 아리 임플란트, 여기는 직경 4.0에 94, 아주 기분 좋게 심어요. 이런. 그런데 이런 부위, 이렇게 24, 5번 부위, 우리가 흔히 맞닿는 부위, 이런 부위가 뭐냐면,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할 때 4.0이나 4.5를 심자니, 직경 4.0이나 4.5를 심자니, 스레이드가 약간 비치거나 뭐 그럴 수 있고, 3.5를 심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 3.5를 심으면은 코로날 포션 부위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위에다가 4.0이나 4.5를 식립하게 되면은 조만간에 이런 부위가 리접션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쓰인한 부위에 식립할 수 있는 거, 이런 쓰인한 부위에는 아리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하는 거죠. 저 안에 깊숙이 베이지알본에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골이 2mm는 있어야 이런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제 처음에 이제 닥터 브레너막이 임플란트 이렇게 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골이 2mm 이상 있으면 좋겠다. 그래 2mm 이상 있어야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얘기했는데, 그것도 2mm라는 그 의미는 그 안에 블루드 서플라이가 칸셀리오스 본과 코티칼 본이 혼재 있어가지고 블루드 서플라이가 일어나서 자생적으로 사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주변에 소프티슈즈 2mm 있어야 본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얇은 부위에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지 않고 식립할 수 있는, 편하게 식립할 수 있는 게 알이라는 거죠, 알이.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 잘 나와. 이럴 때는 저는 거의 다 바로 임시치아를 해드립니다. 임시치아를 이렇게 해드리고 집에 가시고, 그리고 식립 2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요거 이제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한 파셜 덴처를 계획했죠. 요 부위가 24번, 5번, 알이 4.0에 94를 식립한 거고, 거기에 이렇게 파셜 덴처가 이렇게 들어가고, 수술 전에 사진, 수술 후에 사진. 임플란트 식립하고 사진 보면은 이거 잘 됐다, 기분 좋다, 그림이 예쁘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보철도 이쁘게 다 잘 돼요. 이렇게 수술 전에. 그리고 이런 부위도 발치하면서 33번 부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치아하고 초기 고정 잘 나와요. 4.0에 96, 98 이런 거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런데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골리식도 많이 하고 한참 기다렸다 해야 하고, 그런데 아리는 발치하면서 그냥 바로 다 심어요. 그런데 발치하면서 바로 심는데 조건은 파노라마와 CT 찍어가지고 방향하고 길이를 확실하게 보면서 들어가야 내가 자신 있게 베이지알 본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그러게. 20번 때 마찬가지로 57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24호 아리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루트레스트가 있죠. 24호번 아리.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기,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끄고 파노라마와 CT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어졌죠. 여기는 여기도 약간 이걸 팔라탈 쪽으로 좀 가야겠죠.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찍으면서 방향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래 임플란트 아래 임플란트가 24번 부위 3.5에 96 여기가 이제 루트 레스트가 있으니까 그 커프가 6mm가 됐어요. 여기는 좀 약간 씬한 부위 그 3.5에 94 3개월 후에 픽업 임프레션 코핑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간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IBS도 식립하고 IBS에서도 한번 좀 괜찮은 임플란트다 그래 했는데 그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 아리는 그 IBS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저한테 정말 엄청난 쇼크를 줬어요. 이게 아리가 너무나도 고마운 임플란트죠. 예, 65세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43번부터 47번까지 모빌리티와 페인으로 아주 오래된, 무치하게 오래된 부위는 얼마나 리치 폭이 얇겠어요. 하악 구치부에도 아리가 들어갑니다. 자,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파노라마를 찍고 그 각 부위별 이렇게 CT도 찍고 섹션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47번 부위는 발치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아. 근데 46번, 44번 부위가 리치 폭이 엄청 얇아요. 요 부위까지가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위에는 커프여야겠죠. 여기는 이만큼 더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엄청 긴 거. 그래서 여기에다 44번, 46번 부위에다 식립할 수 있는 건 이런 씬한 리치 부위에 커프가 있는 R이라는 거예요. 44번 부위는 R이 3.5에 7, 8. 제가 이제 R을 보통 쓰는 게 3.5나 4.0에 9, 6을 식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리 상황이 좋으면은 커프가 4mm로 가고 고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커프가 8mm로 가면서 스레이드 길이는 7mm로 간다고 그랬죠. 요겁니다. 요거. 46번 부위는 3.5에 94. 이 환자분이 이제 여자 환자분인데 제가 알이 초창기 때 식립해가지고 여기를 4.0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알이 3.5는 그 내구성이 보통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의 4.0보다 더 내구성이 더 좋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부위에 그 알이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이러한 이제 3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고, 밀링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연결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얇은데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알이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요 부위가 44번 부위인데 좀 풍요하죠. 여기에다는 그 오식스 볼륨엑스를 2장 접어가지고 소프티슈의 시크닝을 유도했죠. 그래 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보면은 파노라마와 CT 보시면은 여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46번 부위도 여기 스레이드 부분은 다 들어가고 커프 이렇게 하고 44번 부위가 문제죠.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여기 약간 하얀 거 있죠. 이런 게 골이식 좀 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식스 볼륨엑스 이렇게 하니까 풍용하게 이렇게 소프티슈가 돼 있는 거죠. 예. 구치부에서도 아리를 쓸 수 있는데, 아리, BD 커프,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가 나오기 전이라 없어서 이렇게 아리를 식립했는데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이런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임플란트 중에서는 아마 아리 임플란트나
원피스 임플란트 2.5나 3.0mm 원피스 임플란트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음에 이제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케이스 들어가겠습니다. 61세 남자 중증 치지염으로 하악 전치부 33, 35번 부위에 모빌리티와 통증을 호소해서 이런 주소 부위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해서 즉시 하정을 갑니다. 예, 학교 선생님인데 이 보면은 엄청 다 그 페리오가 안 좋아요. 건들기만 하면 피가 그 블리딩이 되고 퍼스 나오고 상악, 하악은 요 부위는 다행히 이제 그 무치약으로 오래 돼가지고 이제 힐들이 찌죠. 발치하고 인시전 거가지고 그 플랩을 제끼니까 요 부위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본이 없어요. 그래, 33번 부위는 피하고 32, 42번 부위 알이 요 나머지 부위는 기존의 임플란트 블루 다이아몬드 하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보면은 32번 부위 이게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라는 게 링구알 포프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링구알 포프레이션이 되면은 100개 중에 하나만 와도 좀 울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이렇게 파노라마 CT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드릴링을 들어가시죠. 저는 그 가이드 서저리를 좀 처음에 나왔을 때 가이드 서저리를 좀 하긴 했는데 어프로치하고 제가 이제 외과를 해서 그런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가이드 서저리보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CT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돼요. 요 부위 이제 약간 레비알적으로 드릴링해서 예, 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초기 고정 잘 나오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본 디펙트 부위에 골리식하고 골리식은 제가 PRP를 한 게 25년 됐습니다. 치과에서 25년 동안 매일 피 뽑아요. 매일 피 뽑으면서 하루에도 뭐 2번, 3번 피 뽑고 거의 다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니까 예, 그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죠. 체열해가지고 요걸 다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본 디펙트 부위에 이렇게 이식을 해요.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아주. 그리고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임시차. 이게 보면은 예, 파노라마. 바로 당일날 임시차를 이렇게 해줍니다. 임시차를 해주면은 이분이 교직에 계신 분으로 다음날 수업하시는데 아무런 크게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12주 후에 그 힐링된 양상입니다. 12주 후에 깨끗하게 힐링됐고 그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고 파이널 인상을 체득하고 예,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게 보시면은 정말 뗀뗀하죠.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나올 것 같은 퍼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부위가 이렇게 뗀뗀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위. 이게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아까 프로빙 뎁스 이런 부위. 조금만 건드려도 피 나오고 퍼스가 나오던 부분이 이렇게 아리의 주변 조직입니다. 아리의 주변 조직들. 아리의 주변 조직들이 이렇게 뗀뗀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존의 임플란트 이런 데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예, 예. 이런 데. 이거 얼마나 탄탄하고 좋아요. 이런 데가. 이 부위도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들어가고. 이 환자분은 하악도 이제 여기는 다 블루 다이아몬드 요 부위하고 요 부위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요 하시던 원장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은퇴하고 나머지 이제 저한테 하러 오신 환자분인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환자분이 이제 굉장히 신뢰와 이렇게 믿음 그리고 기분 좋게 와요. 저는 임플란트 하면은 보통 한 20, 30년 쓰게 해요. 그런데
2, 30년을 쓰는 임플란트, 생물학적 복경과 이 환자가 이 임플란트가 2, 30년 쓰게 하는데 내가 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저수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2, 30년 쓰는데 100만 원 이하, 80만 원 그렇게 저수가로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 돼요. 2, 30년 쓰게 하는데 내가 그 값어치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초창기에 할 때 270 하다가 지금 마지노선 150으로 내려왔는데 주변에 2, 30, 덤핑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골 아파요. 그런 선생님들이 2, 30년을 가게 하는 임플란트를 하면서 덤핑을 할까요? 천만에요. 그런 환자분, 이렇게 임플란트 싸다고 해가지고 가서 식립했는데 보철하러 갔는데 문 닫고 도망갔어요. 그 같은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입에서 욕 나오는 놈들, 욕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고소해버리라고 해요. 소송을. 그런데요, 고소해서 소송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무혐의로. 참 어이가 없는. 환자들은 그 돈 떼이고 속상해서 혈압 오르고 병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2, 30년 쓰게 하는 임플란트이면서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자는 거죠. 예, 이 환자분도 이제 다른 치과에서 하시다가 예, 오셨는데 77세예요. 나이 많으시죠? 전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올드 임플란트에 문제 있고 염증과 올드 덴처 사용이 불편합니다. 상악, 하악, 무치악. 하악에 이렇게 이제 바 타입으로 해서 오버덴처를 하고 있는데 염증과 오버덴처 사용이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려고. 다행히 이 원장님이 예전에 할 때 아세스홀 예, 요거 아세스홀 만들어가지고 요게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제거했죠. 그리고 기존의 임플란트 4개 딱 제거하는데 2분 걸렸어요, 2분. 요거요, 맥가이버 키트 기가 막힙니다. 갖다가 대고 돌리면은 30초 안에 금방 나와요. 이렇게 기가 막힌 키트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맥가이버 키트 이걸로 리모 키트로 제거하기 전에는 이거 제거하려면 한 2시간 걸렸어요. 이게 직경 4.0이나 3.7이라도 이게 한 7, 8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인데 이거 4, 5mm, 5, 6mm 남아 있어도 제거하려면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런데 이거 다시 식립하려면 맥가이버 키트 하면은 2분 만에 싹 제거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33번 부위에 R이 3.5에 96, 34, 43, R이 3.5에 94, 4mm 좋죠. 본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44번 부위는 블루 다이아몬드. 77세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버트 초기 고정 잘 나오죠. 어버트먼트 이지포스도 연결하고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드리고 10주 후에 픽업 인상 떠서 파샬 덴처를 위한 지대치 만들고 이렇게 구강내 들어가고 하악에 덴처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시난 리지 부위에 머신드 설페이스는 커프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복경을 확보해가지고 본 리접션을 이루지 않죠. 이게 파이럴 레스토레이션. 만약에 이제 8년 전에 이렇게 식립했는데 8년 전에 식립한 게 지금까지 문제 없이 쓰게 하려면은 기존의 임플란트였다. 아리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엄청 깊이 식립하든가 많이 플래트닝을 하든가 그래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바 타입으로 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씬한 리지 부분에 머신드 설페이스는 커프 부분이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생물학적 복경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고 이분이 77인데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나중에 고맙다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분은 63세 여자, 하악골이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타치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아리. 이런 얇은 리지 부위에도 식립할 수 있는 아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 픽스드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3346, 4346 시뮬레이션하고 드릴링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각 부위별로 파노라마 CT를 찍어서 섹션을 해가지고 봅니다. 예, 36, 46번 부위는 괜찮은데 전치부 33, 4, 43, 4 부위가 리치가 많이 얇죠. 여기는 굉장히 얇죠. 얼마나 얇으면은 다른 치과에서 이렇게 하기 좋은 걸 못하겠다고 보내겠어요. 예. 36, 46은 리치 폭이 괜찮아서 블루 다이아몬드. 여기 33, 34, 알이 대부분 3.5에 76. 33번 부위는 워낙 씬한 리치고 길이니까 커프가 8mm로 들어갔죠. 43번 부위 3.5에 96, 4.0에 94. 94는 좀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초기 고정 다 잘 나오고 그날 바로 임시차 이렇게 해드려요. 저는 이제 초기 고정만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바로 임시차 해드려요. 그리고 12주의 ISQ 측정. ISQ도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 ISQ 69, 75 이것은 아리의 전용 ISQ를 측정하는 전용 스마트 패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에는 블루 다이아몬드 레귤라용 스마트 패그를 연결해서 하시면은 이러한 ISQ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25를 더하면은 정확한 ISQ 값이 나옵니다. 교합 구경 측정하고 바이스레이션, 커스텀 포스트, 구강 내에 연결해서 3피스로 이렇게 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습니다. 술전, 술후 여기도 이제 다 들어갔죠. 요 부위가 스레이드 7mm, 커프 8mm 그래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단단하게 아주 잘 확인이 되는 그런 구강 사진입니다. 이제는 이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 요거 이제 요 환자분은 남자고 체격이 건장하고 뼈도 좋아요. 그게 기존의 임플란트예요.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이 환자는 리치의 폭이 충분해서 일반 임플란트.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몇 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셜 덴처 환자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요건 아리 임플란트는 아니에요. 아리는 아니지만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풀덴처가 아닌 파셜 덴처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플란트 파셜 덴처 서베이드 크라운 이렇게 지대치 해가지고 이렇게 덴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것은 기존의 임플란트인데 이런 환자분들은 리치의 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리치의 폭이 얇은 씬한 리치인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는
기존 덴처에 비해서 지지력이 탁월하고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 후 손이 많이 갑니다. 오버덴처, 바 타입이나 로케이터를 이용한 거, 로케이터의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많고 바 타입도 마찬가지. 그런데 임플란트에 지대치를 만들어서 부분 드릴링을 사용하시 환자의 만족도가 5, 6배, 거의 저는 10배 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장력, 유지력, 친미성이 탁월합니다. 자, 이 환자분은 65세 여자, 전치부 씬 리지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어요.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여기에 리지 오멘테이션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한 6개월 기다렸다가 골이 생기는 상황을 보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자, 보세요. 하악이 자연치아이고 임플란트 이것도 망했죠. 이런 환자들은 상악의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 잇몸에 통증이 심해서 식사를 못합니다. 15년 넘게 여기 지대치 이거 하나 있지만은 너무 여기는 내가 수화 스팟이 생기고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13, 14, 23, 24 부위에 아리를 계획합니다. 물론 이 부위에 그 플랩을 제끼고 본의 상황을 보면서 그 렌스 드릴로 드릴링할 때 여기 보면은 이런 베이잘본이 다 꺼져가요. 안 보여. 베이잘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오랫동안 틀니를 끼고 그랬으면 본 리접션이 생기고 시난 리즈고 베이잘본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여기는 뚫고 사이너스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러한 베이잘본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상악이 씬 리지이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 또 이제 덴사바가 또 괜찮아요. 덴사바를 쓰면은 본을 세이브할 수 있고 이 드릴링하면서 좀 컨덴세이션, 골에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본을 날리는 걸 좀 적게 하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 14번 부위는 사이누스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스레이드를 7mm, 3.5에 76, 13번 부위 3.5에 96, 나머지는 이제 96, 96 다 요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덴처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덮어요. 힐링 어버트먼트 안 하고 완전히 다 덮어야 또 틀니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스티치 아웃 하면서 소프티슈가 힐링 되기 전까지는 덴처를 주지 마세요. 덴처를 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해요. 이렇게 요런 부위에 좀 얇은 부위는 오식스 볼륨엑스 2장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소프티슈 시크닝을 이루어요. 그런데 덴처를 좀 미리 줬더니 요 부위가 좀 터져가지고 소프티슈가 좀 얇아졌죠. 그러면 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 덴처를 뺏어가지고 소프티슈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덴처에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만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거 낄 때는 식사하는데 조심하라고 그러고 요 부위는 완전히 파버려가지고 닿지 않게 그렇게 해줘요. 예,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여기 커버스크류가 거의 노출될 정도죠, 이렇게. 그래서 세컨 서저리를 이렇게 하고, 예, 소프티슈, 세컨 서저리 소프티슈를 제꼈어요. 제꼈는데, 이 매직 커프, 머신드 서페이스에 엔게이지된 소프티슈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덴스한 소프티슈가 막 완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아리에 머신드 설페이스이고 또 중간에 17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니 콜라겐들이 아주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엉겨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놈 참 대단하네 그런 걸 느꼈어요. ISQ 측정 45, 4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25를 더해야 아리의 정확한 ISQ 값이 그러면은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부분이 레비알 쪽이 좀 그 소프티슈가 얇아가지고 팔라탈 쪽에서 그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합니다. 이렇게 호라이존탈로 하고 얇게 포를 뜨죠. 에피셀리움 남기고 포를 떠가지고 버티칼로 이제 버티칼로 하고 버티칼로는 풀시크니스 여기도 풀시크니스 그리고 저 안쪽 깊은데 호라이존탈로 저 안쪽 깊은 데를 호라이존탈로 하고 컨덕티브 티슈를 이렇게 얻어냅니다. 요거 하는데 한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이렇게 해서 커넥티브 티슈가 이렇게 얻어지고 이것을 레비알 쪽에 보컬 쪽에 이제 옮기는 거죠. 이 보컬 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갖다가 집어 넣고 이렇게 요것을 레비알 쪽에 넣고 호라이존탈 그 매트리스 수초를 하고 이렇게 수초를 하고 파널탈 쪽에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파이널 인상 테이크합니다. 이게 보면은 3주 후에 보면은 레비알 쪽에 소프티슈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돼 있죠. 이게 그 2차 수술하기 전에 커버 스크류가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그 소프티슈가 굉장히 쓰인한 모습인데 이렇게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이렇게 요 부위가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파샬 덴처를 위한 지대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파샬 덴처를 위한 지대치를 할 때 제가 전에는 PFM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PFM을 하다 보니까 치핑이 많이 일어나고 리텐션 바깥쪽으로 다 깨지는 경우도 있고 클래스프가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는 막 다 깨져가지고 리텐션도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풀지르로 해요. 풀지르로 해도 이런 클래스프나 이런 오클루잘 레스트 그런 데 얹히는 부위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항상 요거 만들 때는 기공소에 이렇게 플리퍼를 미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야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 없게.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의 틀니를 쓰게 돼요. 기존의 틀니를 쓰게 되려면은 이걸 또 빼놔야 돼요. 이걸 또 빼놓고 집에 기존의 틀니하고 있어. 다음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능 인상 떠가지고 프레임워크 해야죠. 도치 배열 해야죠. 웩스업하고. 매번 뺐다 꼈다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하고 플리퍼만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바보같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이걸 뺐다 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죠. 플리퍼 하나면 딱 해결되는데. 그래서 파이널 들어가고 보시면은
처음에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서 CT 섹션 한 거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요 부위 3.5에 76 여기 베이잘본에 다 들어갔죠. 여기는 3.5에 96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3.5에 96 3.5에 96 예. 이게 초기 고정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초진시, 상악, 이게 파샬 덴처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까지 이 환자분이 그 오랜 세월 풀덴처로 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힘들었던 걸 하악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소프트 파샬 덴처 이것이 바로 시난 리지의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감히 힘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부분을 아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 소프티드 파샬 덴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치과 의사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77세 여자. 잇몸이 아파서 먹지를 못해요. 이 환자분은 더 심하게 안 해요. 본이 거의 베이잘 본이 거의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틀니를 사용하면서 20년 넘게 틀니를 사용하면서 본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합죽이죠, 합죽이.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도 좀 전에 환자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예, R이 3.5에 76, R이 3.5에 78, 여기는 엄청 더 기르네요. 3.5에 76, 여기는 조금 본이 약간 여유가 돼가지고 4.0에 74, 예, 완전히 합죽이 이렇게 이 환자분 마찬가지로 기존의 틀니로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ISQ가 좀 전에 환자분보다는 고리 상황이 좀 열악하니까 ISQ가 좀 낮아도 77살에 내일 모레면 8살인 세컨 서저리하고 힐링 오토먼트 연결하고 스티치 아웃하고 2주 후에 픽업 인프레이션. 제 생각에는 소프트 티슈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힐링이 되면은 3주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겠어요. 픽업 인프레이션 코핑하고, 예, 파이널, 커스텀, 파이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플리퍼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시고, 레비알 쪽에 소프트 티슈는 이렇게 잘 돼서 깨끗하니, 레비알 쪽, 이런 전치부에서 아리가 좋은 게, 레비알 쪽에 전치부, 소구치 요 앞쪽은 대부분 다 어테트 진지바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가 아주 타이트하고 세크한 거죠. 예, 웩스업하고 파이널 레스트, 풀덴처 이제 완성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예, 마찬가지로 상악, 무치악 부위에 이렇게 시인한 리지, 꺼져가는 거의 뼈가 없는 부위에 CT를 찍어가지고 베이잘본을 겨우겨우 찾아가서 이렇게 임플란트 서포트 파샬 덴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77인데 굉장히 참 깨끗하고, 까탈스럽고 깨끗하고 막 꼬투리를 많이 잡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나중에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보람. 어떤 분들은요, 무치약이고 밥 못 먹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치하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는 삶의 생기를 찾고 먹는 게 즐겁고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자신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보람 있게 환자분을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동네 주치의, 평생 주치의로서
그 동네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그 기분 좋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치과의사의 길이라고 봐요. 예,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페일링한 임플란트 이거 한 이제 3케이스 하면은 이제 다 끝나가요. 좀 전에 이러한 그 소구치 부위에 3.5 직경 3.5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2021년이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2년 후에 오셨는데 여기가 좀 흔들린다고 그래 오셨는데 보니까 코로날 포션 부위가 약간 벌어졌어요.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코로날 포션이 찢어졌어요. 이런 게 이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4.0을 심기에는 조금 그 골폭이 좁고 3.5는 괜찮아. 3.5 괜찮겠지. 식립하고 나서 이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낭패를 당하면은 다 AS 해줘야 돼요. 환자가 잘못했나요? 이게 물건이 잘못됐죠. 예, 바로 기존의 임플란트라면은 권리식을 하고 또 4개월 막 이렇게 기다려야겠죠. 근데 아리는 우리 아리가 있잖아요. 아리로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요. 굉장히 여기까지 골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저 안에 베이잘본 안쪽으로 들어. 예, 여기에 식립할 수 있는 건 4.0에 98, 스레이드 9mm, 커프 길이 8mm. 임플란트 식립하고 픽스처 헥사의 탑의 위치가 그 크레스트 상에 올시하게 하고 힐링 어머트먼트 연결하고 골리식하고 멤브레인하고 이렇게 수처하면 이렇게 빵빵하게 잘 돼요. 엄청나게 길게 들어가 있죠. 예, 12주 후에 이 환자는 좀 이제 페이를 했으니까 충분히 3개월 기다렸다가 파이널 임프레션 테이킹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들어가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습니다. 단단하죠. 좋죠. 3개월 만에 다 끝나요. 얼마나 좋아요. 페일링하는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 가지고는 이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아리는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 환자분, 예, 요거 이렇게 들어가요. 또 다른 환자, 65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15번, 25번이 모빌리티 해갖고 덜 페인,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예,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임플란트 그때 이제 그 알이 하기 전이라 그 IBS를 식립했어요. 4개월 후에 ISQ를 측정했더니 30, 30, 25번 부위는 43, 41. 그래서 혹시나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싱글일 때는 50은 나와야죠. 그래서 임시치아를 했어요. 그리고 1개월 후에 와가지고 ISQ 값 측정했더니 계속 떨어져요. 25, 25, 37, 35. 이때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도 아이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임시차 한 상태에서 또 2달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더 떨어져요. 이런. 보니까 이 레디오 루센트하게, 스레이드 주변으로 레디오 루센트하게 있어요. 안 돼요. 제거하고, 이때는 이제 아리가 있으니까 25번 부위는 제대로 잘 들어갔고 15번 부위는 레비알 쪽이니까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죠. 아리 4.0에 96을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본 디펙트 부위에 골리식하면서 아리를 식립했습니다. 예, 3개월 후 IXQ 측정했더니 15번 부위 41, 41, 25번 부위 43, 41. 아리의 ISQ 값에다가 여기다가 25를 더 더하라고 그랬죠. 40대면 널널해요. 파이널 아리는 ISQ 값이 30 이상이면은 괜찮아요. 30 이상이면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도 돼요.
이게 RE에 전용 스마트 패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 레벨 픽스처의 ISQ 값은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커프가 있는 임플란트의 커프가 길고 이런 임플란트의 ISQ 값은 훨씬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ISQ 값을 여기에다가 25를 더 더하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RE를 일반 임플란트하고 비슷한 정도의 스테빌리티로 꽉 조여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니까 ISQ 값이 그때 30, 35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임플란트는 60, 55, 6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ISQ 값에다가 25를 더 더해야 RE의 정확한 ISQ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굿!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예, 전에 주변에 본 리접션이 있고 그런 것을 RE를 이용해서 RE의 4.0에 96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입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케이스. 예, 이 임플란트는 다른 데서 식립했고, 이게 보면 나머지는 다 제가 했어요.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식립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다 RE죠, RE. 이것도 RE. 66세 남자, 담배 조금 피고 22번 임플란트에 모빌리티가 있고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발치하고 요 부위 인시전은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걷어요. 이렇게 발치하고 요 부위는 제가 2012년 4월에 식립했는데 여기 하얀 게 뭐냐면은 합성골이에요. 합성골인데 11년, 작년에 그러니까 12년이, 여기가 11년이 지나도 그 합성골은 그대로 합성골이에요. 본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예. 픽스처 제거하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맥가이버 키트로 딱 제거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 부위, 여기가 12, 13, 14번 부위, 24번 부위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식립한 거 제가 아직 합성골이 남아 있죠. 요거 제거하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맥가이버 키트로. 예.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보니까 베이잘본 널널해요. 그런데 요 부위 코로날 포션 부위가 본 디펙트가 있죠. 그런데 23번 부위 저 안쪽이 완전히 본이 허당이라 거기는 피하고 여기는 피하고 완전 본 디펙트 엄청난 부위인데 그래도 저 안에 베이잘본은 약간 댄스한 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디펙트가 엄청나죠. 그래도 일단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하니까 22번, 24, 25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경우에 내비알 쪽이나 이런 본 크레스트 이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이럴 때에는 픽스처의 위치를 마운트의 네크 부분이 잇몸 상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를 제거하고 초기 고정이 아주 잘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동종골을 PRP에서 이렇게 다 풍요하게 하고 오식스 블루맥스로 소프티시오 시크닝하고 또 PRP 멤브레인으로 또 같이 보강을 하고 수초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드리고. 예, 파노라마 사진이고, 수술 2주 보시면은 이렇게 힐링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 부위가 좀 다른 부위는 소프티슈가 괜찮았죠. 근데 요 부위보다 훨씬 더 안 좋았었죠. 근데 2주 후에 보니까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가 많이 잇몸이 좀 꺼졌어요. 왜냐?
인시전 글 때 여기 너무 가까이서 했어요. 여기를 고려했으면은 여기를 좀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이쪽 팔라탈 쪽으로 이쪽에 소프티슈가 괜찮으니까 넘겨도 이렇게 다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복기를 해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된다. 요 부위가 얇은데 여기를 좀 더 도톰하게 해서 레비알 쪽으로 넘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그리고 12주 후에 ISQ 측정하니까 엄청 높아요. 이건 뭐 천하무적. 예. ISQ 측정하고 천하무적 파이널 임프레션 테이킹하고 이 수술 전에 골이식하기 전에 요거 이렇게 다 흘러내리는 거고 이런 흘러내리고 이런 뼈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 부위는 팔라탈 쪽에 조금 소프트 티슈를 좀 레비알 쪽으로 못 넘겨가지고 약간 좀 디펙트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보철로 해결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투피스로 합니다. 22, 24번 브릿지, 25번 부위는 싱글로 해서 여기 약간 좀 위로 올라갔지만은 크게 환자분이 뭐 이렇게 인지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요. 그 괜찮아요.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알이 여기도 알이죠. 이 환자분은 틀니를 하시다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아리가 들어간, 베이잘본에 아리에 스레이드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 디펙트 부위에 골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환자분은 지금 나이가 66세라고 그랬죠. 30년 살 수 있다면 30년 쓰게 해드립니다. 저는, 예. 질문 하나. 예. 이건 전사 진정. 예. 밑에 저기 두 개는 슬리핑 시킨 건가요? 예. 밑에 아래 보면은 저기 임플란트 보이는 요거요? 네. 이건 아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 일부러 슬리핑 시키신 거예요? 이 환자분을 원피스 임플란트예요. 원피스 임플란트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심은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러졌어요. 여기가 날라갔어. 그래서 요 부위를 갈아서 그냥 슬리핑 시켰어요. 시인한 임플란트. 그리고 이 환자분을 케이스를 볼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 그 환자분은 아리의 리페어. 예, 이 환자분은 오래 전에 그렇게 사용하다가 원피스 임플란트가 가끔 그래요. 넥 부위가 있어요. 픽스처 아래 부분이고, 예전에는 그래 했잖아요. 픽스처 전체부에 원바디하고 넥 부위를 좀 얇게 해가지고 좀 밴딩도 하고,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10년, 15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넥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리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제가 아리를 거의 오늘도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 이렇게 아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아리는 정말 임플란트로지스트에게 준 새로운 선물이라고 봐요. 또 많은 예전에는
식립하지 못하던 시난 리치나 본데빅트 부위에 너무나도 쉽게 식립할 수 있게 주어진 임플란트올로지스트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진료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듣느라고 이게 수고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생각하고 20, 30년 쓸 수 있는 임플란트, 그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내가 환자분한테 부끄럽지 않고 자신감 있고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그거에 걸맞는 그런 치료, 그것이 바로 내 가치를 좀 더 증진시키고 치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러죠. 덤핑 치면은 그 사람도 덤핑이 인생이에요. 그 치과 의사도 덤핑으로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20, 30년, 50년 쓰는데 어떻게 서울이니 뭐 55만 원 받고요. 55만 원 받아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자들이 서울에서는 35만 원 받는데 여기는 왜 55만 원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리 임플란트 썸머리는 뭐 지금까지 다 한 얘기예요. 짧게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난 리치 이런 부분에 잘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임상 포인트로서는 엑스레이 파노라마 찍고 CT 찍어서 섹션 해가지고 꼭 확인해가면서 드릴링하고 픽스처 식립하라는 얘기고, 예, 이렇게. 그리고 임플란트 RE 처음 접하실 때는 RE 서지컬 키트 판에 있는 요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헥스의 탑이 본크레스트에 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진지바 라인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마운트의 내기 진지바 라인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22년 전에 여기 와서 안동에서 2박 3일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또 한동안 또 이렇게 운동에 빠져가지고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철인 운동을 하다가 요즘도 이제 철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 그게 저는 이제 32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앞으로 제가 20년 더 여기 있을 테니까 오랫동안 건강하시라고 계속 오시라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0년 가지고 되겠어요. 30년 동안 잘 버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치과 의사로서 참 어떤 자리매김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치과 의사 어떻게 또 어렵잖아요. 저희 애들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안 돼가지고 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오래 버티려고 그래요. 예, 고맙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임플란트 실패를 하거나 치아가 흔들려서 염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치했을 때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 하셨는데, 이 아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염증을 어떻게 발치와나 소켓에 염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서 본을 빼시 간다든지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IBS 4번, 15번, 25번. 정확한 방법을 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추측이 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치아가 이제 미신된 개수대로만 심었는데 그것이 브릿지가 단점이 많아서 그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가지. 네 가지네요.
예. 그 염증이 있는 부위는 좀 이제 크로닉하게 되면은 이 그라нул레이션 티슈 부분이 좀 시크해져요. 이렇게 단단해져. 그래서 그게 또 아군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흐물흐물한 건 거의 다 박박 제거하죠. 박박 다 긁어내고 하고, 또 이제 그 골리식은 깨끗하게 제거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그 크로닉하게 돼 있냐, 아큐트하게 왔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아큐트하게 왔으면은 보통 이제 염증 조직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그래요. 그런 건 다 제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크로닉하게 온 경우에는 소프트티슈 염증 조직이 좀 알잖아요. 큐렛 하면은 누룽쟁이 긁었듯이 퍽 떠지잖아요. 그런 건 좀 살려가지고 쓰죠. 그것이 본 포메이션에 있어서 오스테오이드나 뭐 이런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디펙트가 많은 부위는 대부분 이제 발치 즉시 나 페이란 임플란트 할 때 자각으로는 아니고 이제 동종골에 PRP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져놓고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덮고 그런 상태예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IBS 15번, 25번. 저는 IBS 처음에 식립할 때 잘 심었어요. 잘 심어졌고 초기 구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스테빌리티를 좀 잃더라고요. 그게 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IBS도 많이 하긴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부치부 같이 골격이 막 굉장히 좋고 그런 분들은 이게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애니원이나 블루 다이아몬드로 부치부에다 딱 하니까 이놈은 골격이 좋고 막 아구심 좋고 7번 같은 경우, 하악 7번 같은 그걸 다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IBS에 대해서 좀 어떤 약간의 한계는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요즘 힘을 많이 받고 그런 부위는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나 애니원이나 이런 본 레벨 임플란트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예. 친구의 개수가 예. 단점이 있는지. 예. 맞아요. 567, 567, 567. 세 개 이렇게 묶잖아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놈이 위험해요. 어떤 폴스나 어떤 오랄 하이진 측면에서 그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7 해서 브릿지를 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 해서 성공률에 있어서 오히려 브릿지가 더 롱텀하게 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 박광호 원장님은 그냥 다 심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심고 싶다. 그럴 때는 5번의 싱글, 6, 7번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면은 롱텀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이게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울릉도 사시는 분인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제일 처음에 요 가운데가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제거됐죠.
가운데 거 제거가 되고, 그 다음 요 5, 6, 7 여기가 또 문제가 돼요. 5, 6, 7 여기가 문제가 돼요. 이게 환자분한테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가운데만 잘라내고 아세스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운데만 잘라내고 이렇게 브릿지로 가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이게 원인이 여기도 보세요. 본 리접션이 생겼죠. 여기도. 가운데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3개를 식립하고 이걸 없애려면 5번을 싱글로 하든가 7번을 싱글로 하든가 5, 6번 붙이든가. 예전에는 막 풀로 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제 4, 5, 6, 7 아까 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안 붙이고 4번, 5번 따로 6번, 7번 그게 그 엠브레이셔 부위도 확보하고 그 오랄 하이젠 그런 그 소프티슈의 그 어떤 페리 임플란타이트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해줘요. 이것도 거의 이제 한 15년 막 가까이 된 임플란트인데 저는 이제 10년 안에 문제되는 건 그냥 다 AS 해줘요. 프리하게, 깨끗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주면은요. 환자, 제가 배운 기술이 그 임플란트 심는 기술이고 요즘 재료비 얼마나 해요. 그거 가지고 괜히 환자하고 옥신각신하고 얼마 내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페이라면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다 AS 해주면은 이분은 너무 고맙고 내가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망가졌는데 원장님은 10년 안 됐다고 그냥 다 AS 해주나. 너무 10년 이상, 10년부터 20년이면은 50%, 20년 이상이면은 75% 부담. 그렇게 해줘요. 그 10년, 이런 건 이제 그 15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 부담하는데 이런 건 또 식립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여기까지 본 리접션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요것처럼 그렇게 쓰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 거의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저희 고객이 거의 평균 연령이 60세, 65세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면은 뭐 100살 넘게 사시겠어요? 30년 넘게 쓰시게 해드린다고. 예, 됐습니까? 또 네 가지인데요. 예? 세 가지예요. 예, 또 질문하실까? 예, 말씀. 그래서 전에는 다 묶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그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싱글하고 이렇게 그 묶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요. 예. 다 됐습니까? 예. 원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